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지은 양이 아저씨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BTS를 보시면 돼요. BTS라는 것들을 지금 기성세대나 언론 매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된 이유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장 큰 이유를 들라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었던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슨 우리 기성세대라는 것은 세상에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광고라는 플랫폼들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알릴 수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이들이 심사하고 이들이 기획하에 이들의 중심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미디어 영상들이나 광고나 이런 사람들의 만들어지는 대상들을 연예인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해서 이 지금까지 BTS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유명한 가수라든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연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저 사람은 그렇게 대스타가 됐을까가 아니라, 이 방송이라고 하는, 광고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신문, 이런 매스컴이라고 하는 플랫폼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기획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방송사나 광고사나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선발을 해서 키워져서 대중들에게 보여지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쳤겠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이미지들을 자기들이 더 씌워서 그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줘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그 사람들이 껍데기 탈을 쓴 이미지와 맞게끔 무엇이든 설정하고 제품을 첨가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권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역도 정해져 있어. 이들만의 리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정하고 단지 즐기는, 그래서 이들의 세계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세상처럼 이러한 미디어 시장들이 굴러왔다 그러면, BTS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이러한 기성인들이 그동안 20세기 증기기관이 발명한 이후 TV 브라운관이 50년대 나타나서 여러분들 안방으로부터 위성을 통해서 쏘아지는 그러한 TV 매체라는 것들 통하지 않고, 새롭게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 맞는 웹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장하는 과정의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디어 플랫폼을 거부하고 새롭게 지금 자라는 청년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러한 소셜미디어라든가 유튜브라고 하든가 하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위주로 커 나갔다는 얘기예요. 해서 기존의 이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참여라는 것은 오로지 이들이 이미 개발하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여기에 반응을 할 뿐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이미지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기획 자체부터 여러분들의 참여가 확장돼 있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TS나 BTS 기획자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 이런 웹이라고 하는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기 이전에, 아저씨가 유튜브라는 것들이 구글에서 인수하기 이전부터 유튜브를 이용해 왔듯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라는 이런 척은없는 세상에 8년을 보내면서 이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했냐면, 기존의 미디어들은 오염됐구나, 정권에 길들여져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팟캐스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진짜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라디오 스마트폰에 팟캐스트라는 걸 다운로드 받으면 라디오처럼 이어폰을 꽂고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AM, FM처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깔고 팟캐스트라는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많은 어플들이 있고 그 어플들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기득권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고, 방송에서 말하는 것과는 진짜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 뒷이야기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더불어 그런 것들이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영상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이 유튜브라는 것들이 구글에 인수되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 많은 서비스들이 노출이 되었고 해서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BTS가 이 소셜 미디어라는 걸 활용하기 이전에 이미 성공적인 모델을 BTS들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플레잉 포 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와 또 하나는 펜타토닉이라고 하는 아카펠라 그룹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플레잉 포 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채널하고 이 펜타토닉이라고 하는 이 채널 두 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존의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들을 애시당초 처음 출발서부터 시청자들과 함께 자기들이 성장하는 과정들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런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런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서 이 채널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역사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채널들을 이 BTS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매니저는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애시당초 기존의 틀에 박힌 방송을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수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되는 이런 기존의 미디어를 탈피해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BTS가 탄생되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를 모두 소셜로 애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대로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웹의 미디어를 선택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방송 미디어가 만들어진 이미지, 만들어진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단계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잊혀지고 또 보여진 식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웹이라는 것들은 시청자가 만들었고 구독자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BTS가 좌절할 때 이들이 응원해주고 완전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운과 업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평생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돼서도 BTS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BTS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철저하게 댄스도 연습하고 뭐 음악도 연습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 아예 웹이라는 환경에서부터 서로 밑바닥서부터 랩을 잘하기 위해서 미국에 찾아가고,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 자기들의 솔직한 모습들을 완전 트루먼쇼를 보듯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자기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노출시킴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가족과 같이 하나의 참여 정도가 기존의 미디어에서 참여 정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BTS는 곧 아미 거예요. 아미가 키웠고 아미가 만들어내었고 아미가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TS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BTS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미들은 BTS를 후속할 수 있는 다음 성장시킬 사람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BTS라는 것들은 아미랑 뗄 수 없다는, 그 아미라는 것들은 전 세계에 깔려져 있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웹을 통한 기반으로 한 구독자층들이지 기존의 매체를 통해서 BTS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양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저씨는 기존의 방송 생활이라는 걸 해봤잖아. 그러니 스타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반칙들이 필요한지 알잖아. 근데 웹은 그런 게 없어. 반칙을 쓸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킬 수 있으니. 우리 때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사야 되고 그 카메라에 저장하는 필름들을 비싼 돈 주고 그걸 사서 소비해야 되고, 편집을 하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전문 기사한테 맡겨야 돼. 지금은 누구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때는 극장이나 TV나 이런 데 보여줄 수가 없어. 독립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어디 영화 걸 데도 없어. 그래서 비디오 가게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비디오 가게에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그랬다. 근데 지금은 영상을 만들면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
뭐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많아. 그러니까 지금 크는 친구들은 기존에 자기 집에 있는 TV에서 나오는 영상 매체의 이런 미디어 환경들과 지금 이거 동일시하는 거야. 이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것과 이 웹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구분을 못하고 하나의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별도예요. TV에서 나오는 미디어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하나의 컨텐츠를 완성하려면 엄청난 인원과 자본이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하지만 웹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꺼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고 자기가 어떠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으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러한 막대한 시간과 경제력이 투여되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웹이라는 시장은 완전히 이거는 노다지예요. 황금이에요. 누구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예요. 누구나 영상 제작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BTS라는 건 기존의 미디어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웹을 선택하고 웹에서 시작을 했고 웹을 통해서 전 세계 아미들을 끌어모았고 이제는 반대로 그 아미들이 BTS를 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홍보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BTS를 건들 수가 없어요. 본인의 채널의 인지도를 좀 높이고자 BTS를 끌어당기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돼. 이제는 거꾸로. 기존의 매체는 망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축소되고 짜그러들 수밖에 없고 건들 수 있는 컨텐츠도 아주 한정적이에요. KBS처럼 국영이고 재난 지정 방송사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국영인 것처럼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사업을 건든다든가 아니면 재난 방송에 대해서 충실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아주 축소되고 한정적인 컨텐츠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라고 묻는데 그건 다 외주업체에서 만들어서 방송국에 줄 뿐이에요. 방송국 자체에서 광고를 딸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지금 드라마를 만들 만한 제작진을 데리고 있지도 않고 지금 전부 외주예요. 해서 외주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그 완성품을 납품해서 파는 것이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확장을 하면서 지금 많은 미디어 회사, 드라마 제작회사, 예능 제작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에도 납품을 하고 예전에는 SBS 하청업체 같으면 자기들이 제작한 드라마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SBS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SBS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청인데 하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하청은 자회사를 주 거래로 하는 것이지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자회사의 별도의 시다바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플랫폼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뭐 아마존, 판도라 엄청난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다가 드라마 안 팔아도 얼마든지 제작비를 거둘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인기 있는 작가를 확보하는 게 훨씬 어려워지고 그들의 단가는 더 높아져. 지금 유명 작가라든가 유명 드라마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다가 내보낼 드라마 안 하죠. 오히려 넷플릭스라든가 판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웹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제작을 하지 국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감독들은 찾기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TS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BTS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말하는 거야. 이미 해외는 기존 방송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팟캐스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8년 전, 10년 전부터 기존 방송사들이 팟캐스트를 운영했었고 기존 방송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팟캐스트를 운영했었고 그렇게 해서 개인 방송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시장들이 8년이 지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팟캐스트라는 걸 소개가 된 거고 이런 영상 미디어 업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가 있구나, 뭐 아프리카 TV가 있구나, 판도라가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고 이런 웹 시장이 역전이 된 것은 BTS가 있기 이전에 이미 플레잉 포 체인지라든가 이런 펜타토닉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웹에서 활동하면서 웹의 파워를 기존 미디어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은장은 기존의 미디어와 웹의 미디어를 동일시 여기거나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너무 다른 플랫폼이에요. 너무 다른 플랫폼이에요. 기존의 방송,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는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국내에 있는
전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TV 수상기에 쏘아주는 전파 형식을 지역적인 것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송 시스템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예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시간과 기획을 통해 가지고 자본이 투여되고 해서 만들어지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작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의 수반에서 그 제작비를 수거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송사로 지금 전락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방송사들은 마이너스를 걷고 있어. 다 적자예요. 언제 망해도 MBC, KBS, SBS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웹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기존의 미디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청자들이라든가 구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긴 철저하게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레벨로 어떤 희생 정도, 참여 정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면 웹이라는 것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 버튼을 누르면 구독을 누르느냐 마느냐, 좋아요를 누르느냐 마느냐 하는 이 손가락 운동 하나에 달려있는 거지 전혀 창의가 없고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권은 널려져 있고 참여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수를 만들 수 있고 배우를 만들 수 있고 선생을 만들 수 있고 또는 거꾸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평가 대상이 될 수, 그렇기 때문에 지은 양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미디어 방식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웹이에요. 웹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시스템에 내가 참여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지만 그 기술들을 스스로 외부의 플랫폼에 옮길 수 있는 작품들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BTS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BTS가 처음부터 방송사에 막 출연하려고 라디오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음반 막 홍보하고 그랬나요? 막 방송 PD들 만나서 영업하고 그랬나요? 방송 한번 출연해서 시켜달라고? 뭐 음악 방송에 한번 노래 틀으라고 영업 안 했어. 오로지 이런 플랭포 체인지나 펜타토닉처럼 웹 플랫폼을 아예 기반으로 출발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들은 보자고. 근데 거기에 아미들이 몰려들었을 뿐이에요.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있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웹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들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참여가 이루어졌고 여러 수많은 사람 아미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BTS는 현재 전 세계 유력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의 미디어에 불려다니면서 초청받으면서 존경하는 그런 가수로 성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은양? 그래서 전혀 고민할 거 없어요. 기존의 방송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방송과 관련한 이런 하청업체 취업을 한다. 뭐 난 앞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 감독이 되겠다. 지금은 내가 작가가 되어도 영상 프로듀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편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돼요. 왜? 컴퓨터로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을 할 때 편집할 수 있는 수천만 원짜리 기기가 필요했고 프로듀싱 하려고 그러면 프로듀싱 하는 전문적인 인맥과 연주를 풍분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야만 섭외가 가능했기 때문에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만 했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웹을 통해서 컴퓨터 하나면 얼마든지 프로듀싱 할 수 있고 연극단, 뭐 뮤지컬, 연극 협회만 들어가도 내가 몰랐던 수많은 배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프로듀싱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글만 쓰면 돼요. 그냥 작가인데 내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은 노트북 하나면 누구든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고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고 음악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걸 굳이 내가 확인 안 시켜줘도 궁금하면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플랭포 체인지를 보든지 펜타토닉의 성장 과정을 보시라니까. 어떻게 성장해 나왔나? 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 배우가 되고 싶어. 옛날 같으면 방송국에 시험 쳐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영화사에 오디션 봐갖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막 밑에서 조연이나 엑스트라 좀 많이 한 몇 개월 하면서 감독들과 염주를 갖고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성장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 그게 옛날 내 시대 아날로그 방식. 그게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웹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시대. 본인이 배우가 되고 싶으면 감독 잘하는 친구들, 글 잘 쓰는 친구들에게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하나 써달라 그러세요. 5분짜리나 10분짜리나 같은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아저씨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연극영화과나 이런 미디어 학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들은 취업이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왜? 웹이라는 시장은 무료예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연극영화과 학생이라 그러면 나는 이미 작품을 난 수십 편을 내가 썼을 거야. 제가 독립영화 감독할 때는 스태프들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쓰고 작품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자본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 지금 나더러 단편영화 5분짜리 10분짜리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장비값은 세이브 되죠. 핸드폰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도 예전에는 무식한 카메라들이라 많아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트라이포드하고 카메라 한 대만 있어. 내가 글 쓰고 내가 카메라 감독하고 내가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저 때에 비해서 이렇게 단편 하나 찍는 게 자신이 어떤 그 플랫폼을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고 유튜브에서 이러한 친구들의 성장 과정들을 확인하셨다면 지은 양이 놀아야 될 플랫폼들은 지금 이런 KBS, MBC, SBS에 있는 게 아니라 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노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홍 시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